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내 생각은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다 했고 속도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만 뭔가 남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내가 거기 없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 들어준 사람이 아니라 사라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잘 듣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를 먼저 헤아리고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배려심이 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가족의 말도 친구의 하소연도 직장 동료의 푸념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잘 들어줬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피곤할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경청과 소신 사이에서 어른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디까지 듣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 기준선에 대해서요.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조금 헷갈려왔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청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것, 반박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용히 수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맞장구 쳤습니다. 그게 경청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청이 쌓이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내 생각은 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말하고 나는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안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어느새 나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맞춰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절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말대꾸하지 말고 어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의견보다는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경솔해 보이고 조용히 있으면 신중해 보인다고. 의견을 내세우면 고집스러워 보이고 듣기만 하면 겸손해 보인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위계적이었고 나이와 서열이 중요했고 개인의 생각보다는 집단의 조화가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히 있으면 성숙해 보이던 시대에서 지금은 조용히 있으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관계도 수평적으로 변했고 소통도 쌍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청이 침묵과 같은 건 아닙니다. 경청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건 아닙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뒷부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듣기만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경청인 줄 알고요. 그 오해가 지금 우리를 조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게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더라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고는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내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나는 다 이해해줬는데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 받아줬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는 계속됐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친구일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편해서 만나는 걸까요? 이건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 들어주기만 했으니까 상대방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도 내 생각을 궁금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배려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처음엔 성숙해 보이지만 나중엔 의견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서운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그 서운함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서운하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해 보일까 봐 또 참습니다. 그렇게 소신 없는 경청은 결국 나를 지웁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럼 이제 말을 해야 할까요? 내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고집 센 사람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꼰대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망설입니다. 경청만 해도 문제고 소신을 말해도 문제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신과 고집은 다릅니다. 고집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밀어붙입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고집은 대화를 막습니다.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자기 기준만 옳다고 우깁니다. 하지만 소신은 다릅니다. 소신은 충분히 듣고 난 후에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한 후에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그걸 조용히 말합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히 합니다. 당신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신은 대화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소신을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것과 관계를 깨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때 깊어집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때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생각의 교류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에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신은 필요합니다. 소신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이 선까지는 들어줄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그 기준선입니다. 그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계속 밀려납니다. 조금씩, 천천히, 어느새 내가 없는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소신을 말하는 건 공격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나를 지우지 않으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고 언제 내 생각을 말해야 할까요? 이건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는 듣고 30%는 말하자 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기준선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침묵이 나를 지우고 있는가? 만약 내가 계속 듣기만 하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듣기만 하는 게 나를 없애는 거라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들어줍니다. 친구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경청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않고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나도 힘들어로 덮어버린다면요? 이건 경청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가족이 내게 이것저것 부탁합니다. 나는 해줍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점점 많아지고 내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같은 말이 돌아온다면요? 이것도 경청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경청이 끝나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 상대방이 내 생각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을 때,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기분이 항상 우선일 때, 내가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두려울 때, 이 사람 앞에서 나는 항상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런 신호가 보이면 이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소신을 말해야 할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크고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작고 일상적인 순간입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물어봤을 때 다 괜찮아. 내가 좋은 대로 해 라고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조용히 제안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시간을 요구할 때 무조건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미안한데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날은 어때?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감정을 무시할 때 참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나한테 조금 상처가 됐어 라고 차분히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폭발하듯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작게, 제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른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듣되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말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경청과 소신 사이에서 자기 기준선을 지킵니다. 그 기준선이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 존중받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다 참다 터진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 계속 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진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평화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침묵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솔직함에서 옵니다. 내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상대방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그걸 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게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고 참다가 터뜨렸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은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경청도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도 숨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만 자기 자신도 배려합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선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들어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턴 아니라는 그 선이 분명하니까요. 그 선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편안합니다. 상대방도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알게 되니까요. 경청과 소신의 균형이란 결국 이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되 내 생각을 잃지 않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안에서 나를 지우지 않는 것. 그게 어른의 균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청과 소신 사이에서 어른의 기준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청이 침묵과 같은 건 아닙니다. 소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신이 고집과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충분히 듣되 나를 지우지 않는 것. 조용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는 것. 관계를 지키되 그 안에서 나도 지키는 것. 이 선택이 항상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더 들어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계속 참기만 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밀리기만 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럴 때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침묵이 나를 지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제때,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씩 자기 기준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듣되 나를 지우지는 마십시오. 그게 어른이 관계 안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